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집중 수행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방송을 못했냐 하면은, 오늘 할 방송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 너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심각한 얘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병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돌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는데도,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해줘. 아까 이제 그 연설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왜 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빌 게이츠가 한 나라의 수장입니까? 수상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인데 와서 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전에 이제 더 센 걸 뿌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연두죠. 천연두를 뿌린다는 그 자체를 이번 그 국회에 와서 연설하면서 딱 보니까 바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천연두 뿌리겠구나. 천연두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람들? 천연두 백신을 맞으려고, 예전에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아우성을 쳤던 것처럼 또 그렇게 아우성을 치겠죠. 그런데 천연두가 한 곳에만 그냥 조금씩 퍼져가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천연두가 터지면 곧바로 무엇이 터집니까? 급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두 그 자체는 그러니까 급살이 오기 위한 하나의 그 맛보기입니다. 급살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가을엔 가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가을 옷을 입어야 할 때 계속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에 걸리죠. 그 병이라는 것이 급살이라는 것이 바로 감기입니다. 천재의 감기입니다. 그것을 왜 사람이 그렇게 하냐? 지금은 인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프로 기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후 조작이라도 또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누가 하려고 하든 안 하든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이법입니다. 그 자연의 이법을 알고 그 이법에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맡기지 못하면은 그냥 가을 숙살 기운에 다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세요. 백신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이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너는 여러분만 입고 있어. 괜찮아. 가을이 돼도 넌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 이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신은 여름 시절에 멈춰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가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시간을 갈 수가 없죠. 그것이 지금
빌 게이츠가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게 그걸 어떻게 봤냐면, 그래서 이제 국제 공조를 해가 이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병을 뿌리겠다고 선포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 좀 적어봤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설을 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이제 코로나19가 그다지 또 치명적이지도 않고 또 그 기세가 수로 들어가는데 굳이 팬데믹 운운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이것은 곧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천연들을 뿌리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었다. 전에 빌 게이츠가 한 말. 자, 이거 이제 예전부터 좋은 글이나 꼭 이것을 언젠가는 다시 봐야 할 글이라면 반드시 캡처해 놓든지 아니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놓든지 해 놓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제가 이렇게 방송 강의할 수 있는 것도 20여 년 전에 공부하면서 다 적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근문식을 다 번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선생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중국 학자들이 쓴 책을 거의 이제 번역도 하고 올려놓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제가 쭉 공부하다가 딱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록을 해야겠다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계속 공부만 했죠. 그런데 산에서 뚝 떨어집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뚝 떨어졌는데도 온몸의 사지가 마비됐는데도 머리는 깨끗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사지도 다 막혀 있는데 웃으는데도 이제 치료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제가 아는 중국 한의사가 조수조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수조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어깨만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어깨가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 양쪽 어깨를 이제 교정을 했죠. 교정에 손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은 올스톱이었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거를 계속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습이 들다 보니까 계속 정리하는 것이 계속 이때까지 20여 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됐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거의 그 바탕으로 돼가지고 현재 나오는 그런 과정들,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는 우리 성사범이 매일 현재 돌아가는 자료에 대해서 매일 보내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것을 고대사하고 고조선 역사하고 연관이 딱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처음하고 끝은 거의 똑같아요. 처음을 알면 끝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던지 끝을 알게 됩니다. 또 그 끝을 알게 되게끔 한 것은 제가 젊은 날부터 주역을 공부했고 또 증산사상의 모든 종교 사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알려줘도 사람들이 나 빨리 준비해야지 해도 준비가 되느냐? 안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듣고 그 마음에 응해서 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자, 빌 게이츠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고 여기 땅 하는 총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2월 18일, 이거 올해죠. 2022년이죠.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팬데믹은 발생할 것이다. 자, 미리 얘기해가지고, 자, 딥스들이 하는 특징은 뭡니까? 항상 알려주고 일을 터뜨립니다. 자, 유대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일을 저지르면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면은 그것을 네가 거기에 맞게 방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반드시 뿌리긴 뿌립니다. 새로운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다른 병원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자,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은 코로나사가 어떤 변이 돼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 말은 제가 딱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줍니까? 폐예요. 기관지예요. 호흡이에요. 호흡기. 자, 폐는 뭐죠? 금기운이에요. 자, 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사람, 또 백신을 맞아서, 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세계에서 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작년 2021년 11월 3일에 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제레미 헌트 의원이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 인터뷰에서 또 다른 전염병, 천연두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천연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을 했죠.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자, 근데 제가 한 1년 전에, 2년 전에 말할 땐 우습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코로나 예방에 아주 적합한 음식들입니다. 특히 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걸렸지만은. 자, 그것은, 근데 왜 많이 또 죽었습니까? 백신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백신으로 고통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백신을 맞으면 좋아지는가를 알고 그렇게 여겼죠. 그 뭡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자, 문재인 거짓말장이에요. 통계 조작하고, 자, 지금 조작했던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는데도 북한에다가 지원을 한 2배 정도 더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막 나와요. 그런 거짓말장이가 하는 정책에 따라서 믿는 것 자체가, 그건 나는 바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자,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백신을 맞는다? 그건 변명이에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나 이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약 맞아야 돼요. 자, 백신 맞은 사람은 제가 뭐라고 했죠? 김치 열심히 먹고, 특히 추젓, 이제 지금 추젓 나오죠. 이제 조금 더 가을 추젓이 나오는데, 추젓을 매일 좀 드세요. 매일 조금씩. 자, 그 내용은 지금 그 추젓에 대해가지고 추젓, 가을 새우젓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런 각국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 테러를 준비해야 한다. 이 말에서 보듯이 세계 도처에 천연두로 인간들을 솎아낼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빌 게이츠가 국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얘네들 아는 거예요. 자, 이 지구에 큰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극복할 나라는 바로 우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할 겁니까? 백신을 맞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자체가 도기가 충만한 땅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엄청난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 도기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아버리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 선천 종교라든지 선천 사상에
그냥 메워 있으면은 이게 안 열립니다. 항상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1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리더십이란 주제 연설에서 한국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다자 협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 세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어떤 병이 확 돌았을 때, 급살이라는 병이 돌았을 때, 처음에 돌 때는 움직이지 못해요. 자,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번졌을 때,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것이 천사입니까?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입니까? 사람인 게 사람을 넘어선 뛰어난, 그러니까 이 몸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건가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 거는 모르는데 그냥 되겠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죄가 탕감이 되고 자기도 하나의 같은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빌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 재단 주도로 설립된 감염병 혁신연합을 거론하면서 감염병 혁신연합은 첫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했고 신종 감염병 발병 이후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자, 그래서 만약 천연두가 돌고 급살이 돌 때 맨 처음에 병부터 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이제 시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제가 말한 시간표는 뭡니까? 증산대 선생께서 짜놓은 천지공사 내용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언제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몰라요. 전체적인 어떤 맥이 어떻게 흐른가 그 맥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거의 한 40년, 거의 30년, 40년 정도 공부했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자, 한국도 국가협력으로 광범위한 질병 대응 백신 개발을 노력 중이다. 백신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만든 겁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돼요. 왜? 이제 인조인 시대 몸에서 그렇게 작용한다. 우리 몸은 바로 소주예요. 우주의 어떤 변화적 어떤 위기 상황을 이 몸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으로 한다, 백신으로 한다, 웃긴 얘기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서 대해서도 수십억 명의 아이들이 감염되는 질환이 백신을 제공하고도 있다. 자, GAVI도 자,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또 수백억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러한 다자 보건기구 덕분에 큰 영향력을 인류가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 완전 바뀌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한 두세 줄 해석하면서 다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터닝 포인트는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은 감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다. 국경을 넘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급살이 전라북도 군산 계곡 등의 어떤 김씨로부터 발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발병이 돼가지고 하루에 10리씩 퍼지면서 하루에 수백 명씩 수백만 명씩 죽게 됩니다. 수백만 명인가 수십만 명,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5천만 인구가 21일 동안
한 400만 명만 남고 거의 다 속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28일, 세계는 3년 동안 이렇게 쳐가지고 거의 다 완전 이 지구 자체를 완전 깨끗이 해버립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지진도 나오고 홍수도 나오고. 자, 홍수를 왜 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자, 물로 싹 씻겨버린다. 깨끗하게 해서 청소합니다. 자, 그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왜 그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거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왜?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때가 아직 멀었는데 이 말을 하면 다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흰 옷 입은 무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 사실, 이 현 인류 문명의 역사를 포태하고 널리 퍼져가지고 우리는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화를 퍼뜨리고 먹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또 재미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상생하는 마음,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들이 마음속에 이 고조선, 조선의 그 마음이 내부 속에 그 잠재의식 쪽에 있습니다. 조선의 그 위대한 힘이. 자, 근데 조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하는 조선은 고조선입니다. 구별해서 이시조선이에요. 이시조선은 어떤 역사적 사항도 다 우리 역사를 뭉개버리고, 왜? 뭐 하기 위해서? 중놈 빨기 위해 가지고, 중놈 앞에 고개 숙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왜?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쪼잔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주희 씨들에서 아주 치를 뜨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전주희 씨에 붙어가지고 또 같이 놀아먹은 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말부터 조선의 그 아름다운 조선이라는 말도 아침조자, 그 조선이라는 말도 이 세계 역사를 같이 어울리게 만들었던 웨인 에지하는 그런 나라 이름이 중국을 빠는 아주 치졸한 조선으로 되었다는 자체가. 자, 그리고 우리가 머슴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 여자 집을 시집가가지고 머슴이 돼가지고 그 집을 이어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집도 역시 그 전후 고양시 아들이 다 계자 돌림이에요. 그 집의 이름이 바로 그 집의 계집이에요. 그래서 그 머슴이라는 계집 말은 굉장히 고귀한 말인데, 자,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조 때. 자, 그 머슴이란 말, 계집이란 말 아주 천하게 쓰였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자,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18년 동안 그렇게 이조가 개판을 쳤는데 왜 개판을 쳤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세계의 문명, 고조선의 문명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살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밖으로 분열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죠. 가을이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다시 수령이 되는 본 뿌리로 들어오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를 하나의 예를 들어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만약 고려 때 공민왕 때도 굉장히 잘 살아왔고, 우리가 최영 장군이 그렇게 그때 무주공산이었잖아요. 그때 문고가 망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했으면 더 고려의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또 이 삼남 지방에 유오비를 퍼뜨려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자기가 왕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주 쪼잔한 이씨 조선을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되놓으니까 맨날 죽만 빨고 있다가 중국 청나라가 명이 망하고 청나라가 망하니까 어디에다 내가 머리를 둬야지 이 왕권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에다가 손을 대고 또 영국에다가 일본에다가 또 청나라에다가 어디에다가 머리를 두고 어디에가 손을 뻗쳐야지 내 왕권을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나라를 먹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땐 제국시대였죠. 그렇죠? 제국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모든 어떤 이제 번영한 나라들이 다 이 땅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조의 어떤 나쁜 병폐를 없애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일본이 덕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분들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이제 그 조선이 이조의 그 나쁜 습이 그대로 스물스물 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부터? 영삼이 때부터. 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게 바로 좌빨들이에요. 자, 이 상을 잘 보세요. 이 상을 잘 보면, 자, 그게 어떻게, 우리를 다 내던지는, 우리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딥스하고 손을 잡고 딥스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하는, 그러니까, 딥스의 한 일원입니까? 아마 뭐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국회에서 와가지고 연설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 했지 할까? 자, 이제 천연두가 뿌려진다. 이제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 연관돼서 일어나요, 지금. 지금 전쟁도, 자, 북한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에 세계인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근데 살 수 있을까요? 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진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팬데믹은 감염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다. 국경을 넘어 퍼지는 화재와 같다. 자, 제가 말했죠. 남한은 21일, 북한은 28일. 그래서 도합 49일. 자, 4구가 뭡니까? 4 플러스 9는 13이죠. 13의 금요일. 바로 가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화 토금수가 그냥 오행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금 기운은 가을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4, 9, 금. 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위에 거는 생수, 앞에 거는 생수고, 뒤에 거는 성수죠. 그러니까 1, 6수. 자, 빌 게이츠가 언제 왔죠? 16일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시작되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상수학은 숫자의 어떤 의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맞게 우주의 시간표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5.18, 518년 연관시켜 보십시오. 자, 한 지역이 번영이 쇠퇴하면 다른 지역의 성장 잠재력도 제한된다며 팬데믹 종식을 위해 3,000명의 인원을 구성해 감염병 추적 비상시 대응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 감염병 추적. 자, 이거 뭡니까? 접종 안 하는 사람을 접종시키겠다 하는 얘기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여튼간 어떤 순간이 있어도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백신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을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아니, 그것도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다. 근데 중국이 망하기 전에 남북이 먼저, 대한민국 남북이 먼저 망합니다. 동시에 세계가 다 망해버립니다. 뭘로? 병으로. 그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망할 때는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항상 있습니다. 그 구멍을 찾아야 돼요. 그 구멍은 바로 원시 반만 역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역사? 사실적으로 나타난 그 역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역사를 들어가면 되느냐? 그것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해요? 뿌리를 찾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염제신농시 그 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자, 예전에 한의원 가면 인신우수. 그러니까 머리는,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 내가 이 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농경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는 바로 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절에 가보면 15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붉은색 소에서 그러니까 황사 쭉 붉어요. 자금 벗겨지면서 이제 백수로 되는 과정을 쓴 게 15도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 이제 10천, 그것이 여름 세상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불교는 가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을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저는 이제 모든 종교를 엄청나게 세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공부한 것이 증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이 딱 터지면 딱 그 증산 선생님, 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야 끝판이 난다. 난이 시간에 살판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가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 누구리라. 녹는다 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래서 서양에서 중국을 좀 하는 중국이 망하고 어떻게 나라가 변모가 되느냐, 그렇게 그 지도로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장차 병난과 병난. 이 병은 군사병이죠. 전쟁과 병난. 천연도와 괴질병이 동시에 터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쟁과 병이, 자, 지금 전쟁이 딱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괴질병. 그러니까 급살이죠. 자, 먹다가 다 죽고 자다가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번에 어떤 자료가 있는데 보세요. 자, 이런 망신이 대한민국 100몇 명당 코로나 확진자 210개, 16개 나라 가운데 1위. 자, 백신을 맞지, 코로나 안 걸리게 해가지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이 아마 퍼센트로 우리가 제일 많이 맞았죠. 한 90 몇 프로가 맞았죠. 그런데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죽은 사람 별로 없죠. 백신 맞아 죽었지. 자, 왜 아까 그랬죠. 있죠. 정부가 하는 얘기 인정하긴 하지만 치명률은 낮다. 치명률이 낮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제 줄을 쓰고 맞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천연다 돌았을 때 이런 상황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문재인 새끼가 거의 반강제적인 방제 백신 접종시켜서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뭐입니까? 정부를 믿은 거예요. 문재인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한 번 내에 사는 인간들은 중국을 대국이라 생각을 했죠. 왜? 땅이 크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중국에 대한 생각은 저게 뭐냐, 2조 때 만들어진 그 생각입니다. 자,
자, 보세요. 이제 우상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형님을 모셔야 될 나라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 자,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거짓으로 태어난 나라고 거짓으로 반만 년 동안 계속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냐? 누구나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죄에 걸려서. 죄가 뭡니까? 무지예요. 무지.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 알면 죄가 안 돼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중국은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이 망조에 들었습니까? 자, 그것이 청일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때까지 학교나 어디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이 자료도 제가 이제 2015년에 비례 한국이란 그 인터넷 방송에서 글을 본 겁니다. 그걸 본데 이걸 한번 보고 그렇게 다시 이 청일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져주고 있는지 그걸 잘 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청일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죠? 1894년에 그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먼저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일본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이권을 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청일전쟁의 시작은 뭡니까? 동학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동학난에 대해서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보세요. 청일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한 청이 일본과 맺은 시모노세키 조약 1조는 조선은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는 것과 조선은 청에게 하던 조공 헌상 전례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우리가 독립문, 저기 서대문 하면 독립문 있죠. 독립문이 뭡니까? 원래 거의 영어문이었어요. 중국의 사실을 맞아들이는 문이었죠. 그 문을 헐고 만든 게 바로 독립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일본에서 독립했게 독립문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일본이 청나라한테 너 조선 감사하지 마, 이제. 너는 이제는 끝났어.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조선한테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유교의 패습에 그리고 이 씨들이 그 악랄한 그 무식하고 악랄하고 쪼잔한 그런 생각이 조선을 지탱하기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합방을 하게 되죠. 이 세계사적 의미를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 그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합방을 했죠. 참 일본은 고마운 나라입니다. 청과 일본이 세계사적 전쟁의 결과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중요한 대목만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말들이 없더라고요. 요거만 가지고라도 정확하게 알고 청일전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제가 이것은 미래 한국에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 문제로 귀결되었다. 자, 청과 일본의 전쟁이 세계사 전쟁 결과 한반도 문제로 귀결되었는데 우리 이 청일 전쟁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전쟁이 한반도 문제로 귀결될 겁니다. 이제 3차 대전이 이제 병으로서 하면서 자, 왜? 그렇게 하면서 이 세계가 급속적으로 발달했고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깨기 시작했고 그건 뭐냐 88 올림픽 때부터 우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눈을 뜨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동구권이 망하고 동구권이 공산당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 모든 자체가 이 한반도로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그런 장자의 나라, 어버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고조선 사회 임금들에 대해 거의 많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너무 귀중한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이제 강의 때도 이제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 상황과 같이 결부시켜서 고조선 역사와 바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일어난 일들, 그것이 어떤 글자 그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3시간이 쑥딱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거기 강의할 때는 물론 이제 고조선 역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현대사하고 연관시키면서 현대사가 아니죠. 현재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모가 될 것인가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고조선을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20일, 23일 또 그 27일 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은 계속 본질은 중국이 동북아에서도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일본은 또 다른 중심 축임을 만천년에 보호한 것이다. 그 전까지 천국의 세계관인 천하관이란 중국이란 중심과 주변의 속방, 변방으로 구성된 중화관이었다. 자, 이게 왜 중국은 이때까지 거짓말만 반만년 동안 하면서 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선천 역사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거짓을 올바른 게 뭔가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인류가 이만큼 커진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진실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엔 근데 이 거짓말한 주체는 완전 이 가시는 전혀 쓸모없는 족속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종자만 남겨 다 죽는 거예요. 지금 13억인가 15억인가 모르지만 한 10만 정도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국이란 중심과 주변 속방과 병방으로 구성된 중화관이었다. 그러나 그런 철학은 서구 과학 문명과 군사력 앞에 지속될 수 없었다. 1842년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중화 체제는 폐기됐다. 이 중화란 말이 뭡니까? 바로 순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 국가와의 관계에 한했던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화 체제적 질서는 바뀌지 않다가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하며 중국은 동북아에서도 중화가 아닌 하나의 국가이고 국제 질서의 일부임을 인정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또 영국이 또 그렇게 해왔던 거죠. 자, 영국은 켈트족은 바로 고조선의 바로 직계손들이에요. 직계손이라면 피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게 다 뿌리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역사를 알면 이게 다 풀려요. 근데 당구를 빨고 하면 이게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1895년까지 청과 조선의 관계란 종주국과 속방이자 동일한 중심 주변 관계였다. 그것은 조공 관계나 왕과 왕비, 세자에 대한 책봉 수준을 뛰어넘어 국방권과 외호권이 배제의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1882년 북양 대신 이용장이 오른판인 원세계. 자, 우리 이제 세계사 몇 대 위아스카이라고 했죠. 위아스카이죠. 자, 원세계는 몇백 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조선 국왕이 아버지이자 최고 실력자인 흥성대원군을 납치해 가는 수준이었다. 말 안 되면 그럴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 대원군은 하루아침에 구금되어 자, 위리 안치. 자,
위리안치 신세가 되고 말았고, 자, 위리안치란 말은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위리안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은 이 말을 다 풀이하려니까 그냥 이것을 위리안치란 말에 대해서 풀이를 했죠. 중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에 하나이다. 죄인을 배수에서 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한 곳이 집 둘레 가시가 남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았기 때문에 대개 죄인들은 전라도 지역이 섬에 유배되었다. 자, 죄인들은 전라도 지역이 섬에 유배되었다.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안에 그런 아주 막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청국군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가 천진 주변에 구금되었다가 3년 만에 풀려왔다. 국왕 고종과 민비는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고 혹시 본인도 그렇게 될까봐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자, 이게 다릅니까? 또 다른 해로 1885년 영국이 지금의 거문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어 러시아가 구축하는 기지인 블라디보스톡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영국은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내지 않고 청국에 보냈다.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청국은 조선에 문의도 않고 조성되는 해군 기지의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비워달라는 것만을 영국에 요청했다. 국왕의 아버지이자 최고 실력자가 몇 년간 납치 감금되고 우리 영토가 점령되어, 자, 이렇게 돼도 이 씨들은 자기네 왕조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쫄짱구예요. 이런 인간들이 왕을 518년 동안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치욕적인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주를 빨고 곳곳마다 이주의 어떤 개 같은 인물들을 다 동상을 세우고 돌에다 새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신 빠진 거예요. 아마 정신 빠진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토가 점령되어 외국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물론초하고 있어야 했던 조선에서 주권 국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조선은 중국 질서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다가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에 의해 주권 국가의 반열에 올려졌다. 일본을 통해서, 일본 때문에, 일본 덕분에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금팽이가 대놓고 이야기한 거죠. 중국은 대한민국은 우리 속방이었다. 그때 뭐 트럼프한테 이야기했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건 화를 낼 일도 아니야. 2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텔레비에서보다 2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조를 깔아 뭉개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띄워줘야 됩니다. 일본의 고마움에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2조를 뭉개트려야지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일본을 물어트려야지, 그 길을 해야지 우리가 되어 바로 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2조를 극복해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증산 선생이 대선생께서 하시는 일이 일본을 천하의 대일꾼으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을 딱 합니다. 이런 말이 무슨 얘기인가? 이 말을 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강진사 이 사람 친일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정신 빠진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몰라요 지금. 자, 이 시 역사를, 이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치가 떨려요. 자, 청일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도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의 연장성에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말은 더 잘 맞는 거예요. 제국이래요. 그래도 자기가 황제래. 고종이. 고종이 얼마나 병신 같은 자, 인간이었는지 요새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쪼다였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조가 그 나라 팔아먹고 뭐 고종이 나라 팔아먹고 국을 떠날 때 웃으면서 국을 떠나는 그 모습. 그러니까 518년부터 이 뽕을 맞은 게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이 강의를 듣고 이제 풀려야 돼요. 그 뽕이 풀려야지, 이주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청이 영원을 폐기하고 중국이 은혜에 보답한다는 영문 대신 독립문이 세워지고 봉건조 속박에서 근대적 완조 국가로 재출발했다. 자, 독립문을 딱 보세요. 독립문의 앞에는 그 휘를 누가 썼습니까? 이완용이 썼습니다. 이완영, 이제 그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절로. 자, 이 국제적 사항을 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이제 외교권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나라를 밖에 위탁을 했을 때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이쪽으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자가 바뀌어 버려요. 만약 러시아가 그들이 의도대로 고종이 의도대로 부동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마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로 가서 지금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자,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진정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저희 중앙아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끌려갔죠. 저기 지금 동부 삼성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간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인하고 조선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자료가. 자, 봉건조 속보에서 근대적 왕조 국가로 재출발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근대적 주권국 체제가 시작되고 조선이 독립국이 된 것은 청일 전쟁의 결과였다. 유럽의 봉건 영주들 간의 30년 전쟁이 종결되며 1648년 베스트 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유럽의 독립적 주권국가 체제가 만들어졌던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250년이 지난 청일 전쟁 종결로 시작되어졌다. 왜 서양부터 그렇게 먼저 현대 문명이 발전하게 됐습니까? 그게 뭡니까? 동양한 유교적인 패습 때문에. 유교? 왜 패습입니까? 역사를 완전 왜곡시켜버린. 그리고 허공에 잡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던 맹자의 얘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 말을 현실 생활에 적용하라는 게 바로 주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예, 인간이 안 되는데, 자, 이조로 되는 조선의 어떤 귀족이나 왕족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탄생한 나라가 바로 이시조선이에요. 탄생 자체가 원한을 맺게 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시조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딥스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눈, 전시안은 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전후 고양시의 첫째 아들인 성숙과 둘째 아들인 인력여실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부분, 그것은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전시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기 때문에 여기 방송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조선이 국제질서의 주권국이 된 것은 스스로 힘에서 아니라 일본이 만든 힘의 결과였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일본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얘네들은 개화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장군이 얘기했죠. 바퀴벌레라고, 중국 바퀴벌레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 놈들이 하는 거 보세요. 아파트 짓다 그 아무데나 똥 싸고 똥 아무데나 처박아 놓고 그런 게 이제 조선족들, 중국 짱깨들이에요. 무로마치 막부가 명나라에 보낸 국수에 일본 국왕신 미나모토로 했던 것에서 보듯이 일본도 15세까지는 중국을 종족으로 대우했지만 16세기부터 일본은 중국을 종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이 조선을 독립국대로 만든 것도 대륙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발판이었다. 자, 일본도 진시황 후손이 한촌 열도로 한판은 반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들에도
한이 있어요. 고향을 돌아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래서 합방을 한 거잖아요. 같이 너희는 식민지로 본 게 아니라 합방이 아니라 같은 같은 나라로서 중국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전쟁.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만들어진 힘과 위상으로 러시아의 전쟁까지 승리로 이끈 이후 조선 합병과 연이어 만주국과 중국 대륙은 물론 태평양 전역을 대상으로 침략 전쟁에 나섰다. 자, 태평양 전쟁 하면서 석유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막고 있던 미국을 폭격한 거죠. 진주만은.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된 거죠. 자, 요것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좌빨들은 뭐죠? 맨날 과거사 위원회 만들어 놓고 과거를 꼭 빨고 또 또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미래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죠. 왜? 귀신들이 행사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청일전쟁까지는 중국의 속봉이었던 조선은 주권 국가가 되어자마자 이번에 일본지 식민지로 전락했고 미국에 의한 만약에 했으면 일본이 36년 동안 그 전에 백금 백탈대전 1901년인가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에 막대한 재산을 돈을 쏟아부었고 하면 일본이 번창을 했어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가지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본이 자기 나라로 갈 땐 땡전 한 푼도 못 갖고 가버렸죠. 자,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베트남 거죠. 자, 프랑스는 다 갈 때 다 뽀개버리고 갔어요. 다 없애버리고 갔죠. 자기네들이 건설했던 것. 근데 일본은 건설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갔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바탕을 마련해 준 거죠. 이제 그 바탕이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가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니까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는 이제 보면 압니다. 되어 보아야지 아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어떻게 된다만 알면 됩니다. 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세한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이 미국의 항문에 따라 힘이 공백이 생긴 한반도는 다시 스탈린의 야욕이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산제국을 만든 전체주의자 스탈린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전쟁하던 미국을 대상으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무엇을 줄 것이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일본을 대상으로 단 6일간의 태평양 전쟁 참전 대가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동유럽 전역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공산국으로 주도시킨 지역은 모두 공산위성국으로 전락했고 공산주의 체제가 태어났다.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에 만들어진 김일성 권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곧 스탈린 체제가 공산제국주의를 만들며 확장시킨 제국의 연장선이었다. 1945년 소련이 만주에 만들어놓은 고강 소비에트 정부는 모태또 군을 지원하면서 결국 1949년 중국 전역을 공산체제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일본이 빠져나가고 미국이 못 미치는 영역에 중국이든 북한이든 스탈린 공산주의 힘이 채워진 것이다. 그 중국은 1950년 한국 전쟁에 불법 개입하고 20만이 대규모 희생으로 스탈린이 북한을 모태통이 북한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자, 지금 말 없는 침투를 하죠.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경제적 침투를 해요. 경제적 침투를 하니까 경제가 폭망해 버리죠, 중국이.
이제 건드리면 죽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래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스탈린 공산 체제의 힘으로 권력도 잡고 통일도 이룬 중국 공산당이지만 이전의 경제력과 인구를 기반으로 청일전쟁 이전이 동북아 질서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 자, 지금 중국은 한족이 득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신라의 귀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족들은 그 청나라가 만들어놓은 그 가장 큰 영토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 좁아 터진 그 한족이 그 마음으로 안 되겠는 그 거짓으로 살아왔던. 자, 제가 그랬죠. 청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그 학풍이 바로 고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 그러니까 있는 자료 가지고 있는 그 유물 가지고 정확히 보는, 그래서 고구문을 연구하는 학풍이 나왔다고 봅니다. 중국은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들고 군현대와 해군 투사력이 확장과 공군 전력 강화로 한 발자씩 나아가며 글로벌 파워로서 미국의 신형 대북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자, 얘네들은 중국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 조금 돈이 생겼다고 깝죽대는 거 보면은 웃긴 일입니다. 6.25 전쟁 개입으로 스탈린으로부터 한반도 북부의 헤게모니를 회복한 중국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에서 청일전쟁 이전에 중화체제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일전쟁 이후 전개된 동북아 질서와 그 이후 전개된 120년의 질서 변화는, 자, 이것은 지금 증상한 대선생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형세는 바둑판 형태로 놔두었습니다. 바둑판은 바로 한반도고, 바둑돌은 바로 조선인민이고, 이제 판이 끝나면 소련과 미국이었다가 이제 소련이 이제 중국이었다가 다시 미국이 중국이 판을 바꿔가지고 다시 또 뒀는데 이제 그것도 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 자기가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땡깡을 부리면서, 땡깡이 뭐라고 그랬죠? 땡깡이란 말은 질환병 환자,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가 질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작을 할 때 그것을 땡깡이라고 그래요. 땡깡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청일전쟁 이후 전개된 동북아 질서와 그 이후 전개된 120년의 질서 변화는 중화 질서의 끝단에 붙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문명 번영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조선 다음에 한이 있고, 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름이 조선을 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쪽팔리죠. 이 대한민국을 벗어 던지고 이제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이 나라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관할하는, 전 세계를 통제를 하면 좀 뭐하지만은 관할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한번 잠깐 볼게요. 영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거군도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이공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와서 외무 협판직을 맡게 된 독일의 밀렌도르프는 청국은 일본의 야심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미국도 군사력이 없으며 영국은 친일적인 조선이 자주 독립을 유지하려면 강대국인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고종은 밀렌도르프의 권위를 받아들여 청일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조선을 보호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한반도 내에 부동강을 제공했던 의사를 러시아 정부에 전달을 했다. 이것이 조선과 러시아의 밀약설이다. 자, 고종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새끼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얘네들 그냥 줍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비가 얘네들이 그 고종하고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일본이
미미를 쳐 죽여버렸죠. 쳐 죽여버리니까 그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모가 쳤죠. 그게 아가 파천이죠. 정신 빠진 놈이에요. 그 세상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씨 조선의 27명의 왕이 똑같아요. 자, 이 정부가 새 나가자 영국 러시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1885년 3월 1일 군한 세척을 보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애밀턴 항이라 명명했다. 열흘 청나라 주재 영국 공사 오코노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에 대비하여 잠시 영국군이 거문도에 머무는 것이라고 조선에 알렸다. 그러나 영국군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887년 2월 27일에 러시아로부터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했다. 청나라는 신흥국 일본에게 힘함은 못쓰고 패하면서 본격적인 서구 열강이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급부상은 서양 열강들이 강렬한 견제를 유발시켰다. 1860년대 이후 동진 정책을 펴온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여 힘으로 새끼 조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 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으로 요동 반도를 천국에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삼국 간섭이 주도권을 행사한 나라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일본의 행동이 자신들이 영향력 하였던 흑룡강성을 위협하고 중국 분할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하여 간섭 정책을 밀고 나갔다. 1895년 4월 23일 히틀로보 러시아 공사, 구트 슈미트 독일 공사, 알만 프랑스 공사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일본이 요동반도 점령은 청나라 수도를 위험하게 하고 조선이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극동이 영구 평화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들어 후기를 권고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새 나라와 대항하여 싸울 힘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고 요동반도를 반환했다. 일본은 요동반도를 반환한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타국에 할양하지 말 것, 요동반도를 돌려준 대가로 은하 5천만 냥을 제공할 것 등을 청해 요청했으나 삼국 간섭에 의해 이랑 청나라 수도를 위험하게 하고 이런 항은 철회되고 지급된 은하도 3천만 냥으로 감액되었다. 청구 삼국 간섭 덕분에 요동반도를 돌려받았으나 그 대신 삼국에 새로운 이권을 내줘야 했다. 러시아는 만주 동청 철도 부설권 1898년에는 여순과 대련항 조치권을 얻었고 독일은 산동반도 남쪽의 교주만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자 영국은 세력 균형을 위해 1898년 유공도를 포함한 위해위 항만을 조치하여 영국 동양 함대의 기지로 삼았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칠러 세력이 일어났다. 일본은 피대가로 얻은 전리품인 요동반도를 열강들이 압력에 의해 반환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켓심을 풀었고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장교와 사병들이 자살로 항해했다. 이 사건 직후부터 일본은 와싱 상담하여 하루속히 국령을 배양하자면서 러시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신무료 무정한 6개 사절 증강했고 해군이 구매로 크게 확정했다. 삼국간섭은 결국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에 한번 제가 또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적 사건을 알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다 우리나라가 우리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왜? 세계인은 전부 다 고조선의 피가 다 같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알고 세계는 우리. 자, 그러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런 노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가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얘기했듯이 미래 항구에 나왔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많이 보면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정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자, 2조 때 만들었던 어떤 생각 막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유교의 폐습은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길만 잘 가요. 길 잘 가요. 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왜? 우리는 바로 선천 역사에, 여러분이 현 인류 문명의 역사를 호태하고 이룩한, 조상님들의 직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 GDI인이 아니면 들을 수 없어요. 자, 학습이 안 되었고, 이조가 뿌려놓은 더러운 학습이 조선인을 조센징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조센징. 자, 이 조센징이란 말은 일본말로 조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센징의 말이 굉장히, 아주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리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조의 그 유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그래서 조센징이에요. 자, 보세요. 조센징은 조선인을 일본 발음으로 읽은 것인데, 일제시대에 흔히 쓰이다 보니 이 말이 우리를 비하하는 말로서 들린 것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우리가 일본에 합방된 것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고 518년 동안 중국을 빨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빨면 문재인 꼴이 나요. 문재인 꼴. 이조 꼴이 나죠. 거짓말 치고 협박하고, 그리고 백신 뿌려가지고 백성도 죽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나만 잘 되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을 빨면 그렇게 됩니다. 왜? 중국은 거짓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518년간 유교란 폐습에 얽매여 중국만 빨다 보니 자신의 주체성은 물론 자긍심마저 박살냈지만, 이조 기득권층은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자주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 어느 나라에 붙어야 자기 권력을 유지할까만을 생각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자들이 바로 조센징이며,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일제시대 조센징이라는 말이 우리를 비하하는 말로 들린 것이다. 고로 조센징은 이조의 기득권층이 만든 것이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반만년에 쓰였던 고귀한 말도 다 평하게 말해졌다는 사실이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골든벨인가요? 골든벨에 나오는 이제 여고생들이 생각하는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물어본다 봐요. 골든벨에 참여해서 100명에 물어본 조선의 이미지. 자, 이게 쭉 보고 조선은 앞뒤가 꽉 막힌 병기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체돼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자, 벽에 똥이 막혀가지고 똥을 넣으면 똥 계속 쌓이고, 그것이 물을 내리려고 하면 물이 막혀가지고 그것이 흘러나와가지고 화장실이 전부 똥으로 뒤엎인, 그렇게 되버려. 그런 나라가 이조예요. 자, 진짜 얘 학습이 잘 되는 애들이에요. 조선은 약해서 내 초등시대 별명 이름이다. 악목이다, 악목. 그러니까 얘네들 아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도 알아요.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더러운 조선적인 나라를 뭉개뜨린 일본이 그래서 고마운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망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거도 없이 일본이 망한다고 하면 박수를 치는 멍청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먼저 병으로 속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우리 병은 뭐가 그냥 마음이 불러내는 거예요. 마음이 불러내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고 몸이 건전하면 생각이 건전해져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제 때 시기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을 두드러 패야 됩니다. 전 많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때 단체 기업을 받을 때 빠따도 많이 맞았습니다. 또 교련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학생들이 해야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자, 중국은 반드시 망하는데 그 이유는, 자, 모든 것이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반드시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고대 문자를 공부한 반만년의 문자를 보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역사를 기술해 왔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 거짓말을, 자, 우리가 매듭이 묶였을 때 매듭을 위로 딱 풀리면 다 쫙 풀려요. 그래서 그 처음 고조선 역사, 반만년 문자로 쓰여진 역사를 정확히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책도 못 보고 내가 책도 못 보니 책 이런 책이 있다고 보여줬지만은 그 책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되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겁니다.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반만년 동안 자기들을 더 위대하고 대단한 족속이라는 것을 반만년 동안 거짓으로 세상을 분탕쳤기 때문이다. 중국 화족들은 반만년이나 지금이나 그 더러운 습이 똑같아. 자기네가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힘이 세지거나 돈이 곧 즉 재력이 될 때는 그 더러운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 남을 깔보고 무시되려고 하는 그 오만방자한 태도가 그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호주가 그 중국과 전쟁까지, 이 사람 말은 호주가 짱깨와 전쟁까지 생각하는 이유. 호주 중국에 맞섰다. 이것은 이제 텔레비에 나온 거죠. 중국은 침략자입니다. 중국은 우리 호주를 속국으로 보러 간다. 걔네 습이 그래. 누굴 했든지 자기는 역사가 이러니까, 역사가 이게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네들이 중국이 얼마나 허황된 나라였는가 그 자체를 풀어보면은, 자, 얘네들은 우리가 만든 글자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농기구에다가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빌려다가 그것을 변음인데, 우리가 말은 그걸 정음이라고 그러고, 그 글을 무기에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이 했던 것을 싸워서 뺏을까를 생각하는 족속들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코로 중국은 바로 침략자란 말이에요. 진짜 정확하게 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6, 7년 전만 해도 우리는 순진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중국 목이란 중국이 세계에서 지배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파트너가 아니라 지배하고 지시를 내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중국의 그 세력권 안에서 계속 정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이 좌빨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내려가야 한다는 말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놈이에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중국몽이란 중국이 세계에서 지배적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파트너가 아니라 지배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매년 외교 정책에 대해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 호주에서 중국 인기는 북한보다 약간 나은 수준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벌써 일어났죠. 한국의 주권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15명 정도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민족주의자들한테 둘러싸여 버렸어요. 얘네는 때로 몰려요. 그래서 뗀 놈이라고 하지만 뗀 놈이 아니라 된 놈이죠. 된 놈. 그러니까 중국 된 놈은 되먹지 않은 놈들이에요. 그것은 역사 쭉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300년 전 된 것 같아요. 사번호 포위돼 버렸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싸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라서도 맞서겠다고 느꼈어요. 당황에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벌떡 일어섰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주먹으로 터쳤고 저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저를 공격한 사람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날 제가 공격당한 영상을 보면 공격당한 직후 몇 초 뒤에 15m 뒤 붐 스피커에서 중국 국가가 올려 나왔어요. 여기가 호주인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족속들이 중국 화족입니다.
총영사가 폭력적인 공격을 지지하고 나서자마자 SNS에서 저와 가족들에게 살해 위협과 욕설들을 파도처럼 덮여왔습니다. 중국 총영사겠죠.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제가 겁을 안 먹는 것 같으니까 가족들을 위협했던 거죠. 홍콩 유학생들 민주화 지지 게시물 부착. 근거를 보여주세요. 근거를 보여달라고요. 벽에 붙은 종이를 찢으면 안 된다는 문서를 보여달라고요. 경비 요원들이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했죠.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중국 대사를 부를 겁니다.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면 벌써 저쪽 벽에다가 붙이세요. 남의 게시물 찢지 말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국 학생들 말은 이런 얘기잖아요. 호주의 법이나 경찰은 신경 안 써. 캔버라에 있는 중국 대사가 훨씬 힘이 세니까. 자, 예전에 중국하고 이제 그 국교 정상을 하고 1991년에 중국의 짱깨들이, 조선족 짱깨들이 저기 그 덕숭 쪽에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한약재를 팔고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아주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네들 보고 이 약이 진짜냐? 이건 진짜다. 왜? 중국 공산당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걔네들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판단을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약한데 그러니까 때로 몰려다니면 때로 몰려다니면 때가 이제 다 죽습니다. 저 대학이 저를 퇴학시키려고 저희 혐의를 끌어모았어요. 10개 혐의입니다. 온갖 나쁜 말이 다 써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올렸던 SNS 모조 조사에서 증거로 사용을 말하는 것을 다 캡처를 했더군요. 처음 그거 봤을 때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캔버스에서는 항상 시위가 있었어요. 반미국 시위, 반인도네시아 시위, 반이스라엘 시위 등. 그런데 중국은 달라요. 반중국 시위를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파면을 시키려 달라들죠. 그것이 다른 나라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족속들이에요. 자, 파블로 징계권을 위해 법률회사 2곳과 계약했다는 보도가 있던 사실인가요? 계약한 법률회사는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회사들이 얼마를 지출하였나요? 대략 29만 7천 호주 달러, 하나 2억 6천만 원입니다. 시위에서 파블로 씨를 공격했다는 용의자들이 신원을 밝히기 위해 대학이 외부 자문에 얼마의 돈을 지출하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부 자문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파블로 씨 징계는 학생들 등록과 세금으로 수십만 달러를 기꺼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용납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말씀하신 행동을 했던 상대방의 신원을 밝히는 데는 외부 조력을 하나도 안 받으신 거네요. 투명히 밝혀라. 호위 부총장 어디 있는가? 부총장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학 보면 피 묻은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는 훈장이자 보상이겠죠. 얘네도 돈을 매수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잘 살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화주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끌어들여서 자기가 의른 행세하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뭐 같은 놈들이. 파블로에 왜 그렇게 각관 징계를 내린 겁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대학식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유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중국 총영사가 파블로를 압박하도록 하셨습니까? 대학이 중국과 돈으로 엮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주의 유명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등록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관련 지원 지금도 많이 의존하죠. 대학 행정가들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표현이 자유나 학문이 자유는 안 중요한 걸까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추진력,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 제가 전에도 책들을 출판했던 출판사가 소리 없는 침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막판에 전화가 와서 중국 정부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보복이 두렵다면서 출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호주 출판사도 제 책을 출판하려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강력한 권위 주가에 대한 책을 썼는데 출판사들은 그 나라가 무서워서 출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책에서 했던 주장들이 완전히 입증된 것입니다. 출판사들이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호주에서 말입니다. 출판할 3가지를 말하더군요. 첫째, 자기 출판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요즘 책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인쇄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비용이 30% 적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인쇄 비용이 30%더 들까 봐 걱정합니다. 셋째, 책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출판사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자, 중국이 수입을 거부했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랍스터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카드론 같은 거. 얘네는 반만 년 동안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습성이 집에 똑같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중화 짤개들이 하는 중화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봤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북쪽 같은 따뜻한 물에서는 몰라도 우리같이 차가운 물에서 잡는 랍스터에는 카드뮴 같은 건 안 나오거든요. 검사 결과 우리 랍스터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맛과 식감을 가진 랍스터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평소보다 반값, 심지어는 4분의 1까지 떨어졌어요. 추로 비용도 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배를 묶어 놓았죠. 이 배에서 거의 7년간 있었는데 랍스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2명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그냥 꿋꿋하게 맞서면서 몇 년 정도 잘 버티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국분도 랍스터 좋아하세요? 중국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통 부채의 함정을 이용한 외교수를 쓰고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지도록 만들고 부채를 갚지 못하면 항구나 공항 같은 시설을 넘겨받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이 비누 앞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보트를 타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해군 점탐이 장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같습니다. 구축함 정도의 크기, 함선이 충분히 장막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해군 기지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손쉽게 용도를 변경해서 해군 작전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1942년 일본이 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호주 동부의 시드니, 브리즈번 등 인구 밀집 도시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남서태평양 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게 되면 위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호주와 중국 모두 서로의 차이점은 제쳐놓은 채로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나빠지자 호주와 중국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호주 정치에 개입하던 의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정치인들이 중국 측 이해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남중국과 같은 문제에서도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강대국들이 전례 없이 교묘한 방식으로 호주 정치의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 생활 방식을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요구에 따라 결정을 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애들은 그래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누가 죽이냐? 한제 하늘이 죽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죽이냐? 병으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서 먹고 살았으나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잘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후천 상시대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은 뭔가 가을 시대 터닝 포인트 돼서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으로 같이 넘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쉬바오란 말이죠. 회개하라. 그럼 천국에 이를 것이니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은 그 내쉬바오란 말은 회개하다는 말도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지는 세상에 다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우정이보다 망쳐요.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을 장구하랴. 후천 중생들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느니라. 이건 증산 선생이 대선생께서 말씀하신 대승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은, 자, 반만년의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만년 문자를, 그 문자학입니다. 문자학을 토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문자가 제대로, 그러니까 문자를 해석하는데, 그때, 그 당시 문자가 태어날 때, 그때의 사회 상황하고 어떤
체제 문제, 어떻게 말이 내려져 왔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말을, 그 글을 읽어도 그때의 어떤 생활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오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대 고중학이 그 학문 토대를 기반을 이루면서 옛 서적, 옛 어떤 유물 가지고 탐구하는 학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예전에 생겼던 그 글이 언제쯤이었던가, 언제 그것을 정확히 몰랐는데 그것을 탄소 측정으로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반만년 전에 말한 우리가 역사 반만년 하는 그 반만년의 역사, 바로 그 시대가 고조선의 역사였다. 그 글자가 고조선의 역사였고, 그것은 중국말로 해석해서 풀이가 안 되고 우리말이 들어가야지 풀이가 된다는 그 자체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로 현 인류 문명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민족이었다, 족속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말들,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근거해서 확대 해석했거나 또는 가상이 되거나 어떤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던 사실이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하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생각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각의 한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떤 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인간이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사실 몇천 년 전에 이미 실제였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되거나 거짓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고,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현 인류 문명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지가 그대로 나온다. 자, 우리가 미케네 문명가 되면은 기원전 1500년대니까 우리가 지금 고조선 역사는 BC 2700년이니까 23세기죠. 그렇죠? BC 28세기. 자, 요 문명도 고조선 문명이 이동하면서 나온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도. 자, 이것이 그러니까 호메로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트로이가 실제로 발굴이 되었죠. 또 여기 이제 미추아츠죠. 이게 또 이 전설로 알고 있던,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잉카족의 마추픽추가 실제로 발굴이 됐죠. 뭐 이런 사실들, 바빌론이 또 존재했었던 그 사실들, 또 고대 로마적의 폼페이가 실제로 발굴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꿈이니 어떤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전설만 존재했던 이집트 황금 도시 3400년만 발굴. 자,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차축문화, 전차축문화, 그러니까 차축문화는 여름 시대고 전차축문화는 봄 시대예요. 그걸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듭을 짓고 태어나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듭을 지면서 그 매듭을 변신하면서 또다시 생기는 거죠. 자, 이거 쭉 보세요. 자, 고대 그리스의 역사 헤로도투스, 우리가 세계사 때 많이 배웠죠. 한국의 헤라클레이온이 실제로 수중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리스 연합회 패배한 트로이 생존달이 건설했던 전설 속의 도시 테네를 발굴했고, 또 크메르인들이 전설로 알려졌던 앙코르와트가 정글 속에서 발굴됐고. 자, 우리가 전설 속에, 자, 신화란 말은, 신화와 전설은,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고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주안적으로 든 게 신화 전설입니다. 동양 신화와 전설, 그리고 이후까지 나가서 세계 신화 연설, 뭐 스칸디아나 비아그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 다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바로 염제 신농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고조선이 이두개 신하를 찾아 그 각 나라의 신하들을 찾아 들어가면은 염제 신동 시절 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 자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향림자 방송은 다시 보기 뭐 이걸 다 이제 우리 성사원이 다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자 제가 이제 어떻게 방송을 했는가, 어떤 내용을 했는가, 고조선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자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염제 신농씨, 소 김천씨, 전후 고양씨, 류주 할머니 대화 주씨 이 정도까지는 제가 전에 방송으로 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속 고조선사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관심은 전에 그 방송했던 내용을 보시고 제가 그 고조선 역사 조금 언급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만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엄청나게 시급한 시기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아주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다시 갱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갱생 다시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실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